안녕하세요. 현재 국민대학교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DNA에서 단백질까지 라는 큰 제목으로 유전자 클로닝과 제조합 단백질 실험에 관해 설명드리고 이번 생화학 실험을 하면서 제가 고찰한 것들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생화학 실험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가장 먼저 원핵생물의 유전자 클로닝, 두 번째로 제조합 단백질의 발현, 마지막으로 발현된 제조합 단백질 효소의 특성 연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실험에서 유전자 클로닝의 목적 단백질은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효소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유전자 클로닝에 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유전자 클로닝이란 특정 DNA 단편을 제한 요소로 잘라 벡터에 결합시킨 후 숙주세포에 도입시켜 동일한 유전자 집단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원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고 이 유전자를 통해 생산되는 단백질을 많이 얻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적 유전자 단편이 있는 숙주세포에 크로모조말 DNA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벡터를 분리하고 정제하여 크로모조말 DNA와 벡터를 DNA 라이게이즈로 연결해 제조합 DNA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합 DNA를 전기천공법을 통해 숙주세포에 형질 전환하면 유전자 클로닝의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는 블루 콜로니를, 형질 전환이 되지 않은 세포는 화이트 콜로니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인 제조합 단백질의 발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 단백질을 발현하는 형질 전환된 세포를 파쇄하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세포 조추출액을 얻을 수 있고 제조합 효소 단백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면 단백질 효소의 정량과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발현된 제조합 단백질 효소의 특성 연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활성과 비활성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활성이란 효소의 최적 조건에서 1분당 1마이크로몰의 기질을 변환시키는 효소의 양을 의미하고 비활성이란 단백질 mg당 효소의 활성을 의미합니다. 활성을 통해 비활성을 구할 수 있고 비활성을 통해 정제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통해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유전자 클로닝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전자 클로닝이 잘 되었다면 콜로니의 색이 파란색을 띄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콜로니가 흰색을 띈 것으로 보아 클로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제한 요소로 절단한 크로모조말 DNA와 벡터가 잘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로모조말 DNA를 정제했을 때는 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 요소로 절단한 후에 정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클로닝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라이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벡터와 인설트 DNA의 양을 1:3의 비율로 넣어주었는데 인설트 DNA의 양을 더 넣어주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라이게이션 산물의 정제와 농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물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분리할 때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산물의 양이 손실되어 클로닝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거쳐 얻은 제조합 단백질 효소의 발현과 활성 및 비활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래드포드법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흡광도와 스탠다드 커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구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단백질의 농도를 이용하여 활성, 회수율, 정제율을 구해보니 다음의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표를 보면 비활성의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제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생화학 실험은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보여드린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을 더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실험의 재검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전자 클로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라이게이션 산물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벡터와 크로모조말 DNA를 제한 요소로 절단하는 과정과 이를 정제하는 과정만 잘 수행하더라도 라이게이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합 단백질의 발현과 비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손실되는 단백질을 최소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생화학 실험 수업에서는 실험기구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인데 첫 번째는 실험 과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실험이더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생화학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차후 실험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실험에 임할 수 있음을 이번 생화학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